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제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의미 또는 일에 대한 어떤 개념,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또 우리 형팬분의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그래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이야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 우리 형팬님의 사연은요. 내가 상사의 험담을 한 거예요. 어딘가에서 험담을 했어. 근데 그 험담이 예기치 않게 둘러서 그분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야, 이거를 그분이 그 사실을 알고 와서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시고 왜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만 하냐?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막 울기도 하시고, 이분이 되게 중요한 분인데,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불만 섞인 이야기를 다른 데서 한 것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회사 생활은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이거를 털어놔서 해결하거나, 뭐 대부분 둘 중에 하나로 해결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유념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권위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요, 거의 100% 그분 귀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사업부에서 인사 책임자를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말을 어떻게 전했고 그게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다 들리더라고요. 듣기 싫은데도 다 들어. 누가 와가지고요, 자기 둘이서 막 험담하고 자기네끼리 뒷담화 막 재밌게 해놓고 거기서 막 뭐라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가 수세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꼭 내가 저 사람한테 들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기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또 너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게 막 계속 와전되는 거죠. 지금 이분은 딱 그런 상황인데, 그 다른 분하고 같이 직장 동료하고 이 상사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게 갔겠죠. 그래서 상사와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나만 당신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왜 당신 스스로 이런 거 돌아보지 않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카톡을 막 캡처해서 보여준 거예요. 응?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당신이 고칠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걸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이렇게 안 좋은 대응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이분은 거기에 동조를 했거나 또는 거기에 의견을 교환한 건데, 갑자기 이 상사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분은 지금 이거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안 좋은 얘기 했던 건 사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양심이 있는 거야. 양심 없는 사람들은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내가 모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막 이러면서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분은 오히려 지금 양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거를 잘 수습한다 한들 이미 이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이게 다른 형태로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사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분과 함께 뭔가, 이분 없이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회사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어떤 장문의 메일이었습니다. 이거 실수였고 나름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히 더 일만 커질까봐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상사나 권위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듣지도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굳이 그 상사나 이런 분들의 편을 들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할 필요도 없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퇴직에 대한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퇴직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이야기를 옮기게 된 거예요. 참 큰 실수를 한 거죠. 사실 인사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도 초기에는 인사팀장으로서 이게 구력이 짧고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실수들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여러 상황을 경험해 보면서 제가 알게 된 사건 수습 방법은 항상 일관됐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고 가장 좋았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1대1로 만나서 진지하게 사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오해는 어떤 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소통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회사의 인사 책임자를 하면서 사실 뭐 꽁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화끈한 사람, 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꽁한 사람이건 화끈하고 쿨한 사람이건 정면 돌파를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꿍한 사람은 자기가 왜 삐졌는지 절대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왜 삐졌는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막 거의 이 화법으로 계속 가요. 막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지금 뭔가 저 사람이 내가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 때문에 지금 뭔가 오해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1대1로 만나서 눈을 바라보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이 불편하신 겁니까? 라고 꼭 물어봤어요. 근데 이때는요, 이 말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실수가 정말 죽일 죄고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데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실수한 것 같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사람은 뭔가 나 때문에 짜증이 났어. 또는 뭔가 삐졌어. 근데 내가 별거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더 열받는 거예요. 더 빡치고 막 더 짜증나 막. 그래가지고 역시 넌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러고서 더 삐지는 일이, 그 뒤에 관계가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형편분의 사연처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실수, 또는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실수가 밝혀진 경우라면 더더욱 진실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퇴사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전혀 이것의 극복의 여지가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정말 극단적으로는 퇴사를 할 수도 있어요. 또 퇴사를 혹여 하더라도 저는 떳떳하게 정확한 사과를 하고 퇴사하는 게 이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면 그게 끝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직무, 산업이라는 건요, 어느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업계에 평판이라는 게 돌고 그것을 확인하는 인사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뭐 인사팀 확인 안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이게 끝이 찝찝하게 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도 거기서 그러고 왔다며 이런 이야기를, 참 귀신같이 안 좋은 얘기는 빨리빨리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를 하셔라. 퇴사와 상관없이 이분과 딱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초월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내 의도는 이랬는데 그 의도에 맞지 않게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런 내용을 다 떠나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사과를 하시고, 내 원래 생각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또 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도 생기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다고 그냥 무조건 나 이제 어떡해, 나 그냥 퇴사해야 될까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오히려 더 또 돈독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보는 의사소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사례를 직장 생활의 의미, 일의 의미 관점에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단순히 월급 받는 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직장에서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요,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삶의 많은 영역들을 좌지우지하는 요소입니다. 회사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 대인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가족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특성도 있고
관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라는 것을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여기에서 내가 또 다른 차원의 관계를 배우고 또 다른 차원의 성숙한 소통을 배울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실수에 대해서 잘 매듭을 짓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기회를 삼는 그런 학습의 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목요일 주제로 이 사연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힘든 날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이 지나면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금요일, 제가 1일 1형 영상을 하다 보니까요, 일주일이 진짜 빨리 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하루하루가 그냥 이거 영상 준비하고, 오늘 내일은 또 뭘로 쓰지?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디서 찍지? 뭐 무슨 카메라를 찍지?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하루는 훅 가버리는 것 같아. 그것도 제가 그 와중에 사업도 해야죠. 직원들도 케어해야 되죠. 또 면접왕 이용 채널도 이렇게 좀 기웃기웃해야 되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소중함, 그리고 이런 장을 만들어준 이 일터와 유튜버라는 나의 직업에 대해서 참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성장을 하셨나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의 댓글에는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느낀 점, 그리고 오늘도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또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했던 점이나 감사할 수 있는 포인트를 꼭 하나씩 댓글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기 전에 쭉 한번 이 댓글들을 먼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의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일의 의미, 직장의 의미, 회사 내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